자, 산업시대, 거대한 공장 굴뚝이 하늘을 막 뒤덮고 있던 바로 그 시절 말이죠.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남성성이라는 게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똑같은 말이 되었을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호모 마초쿠스라는 책을 길잡이 삼아서 그 시대의 그림자를 한번 찬찬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. 이 문장,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잠깐만요. 남성이 사회 권력을 독점한 게 의도된 차별이 아니었다고요? 좀 뜻밖이지 않나요? 책은 이게 그냥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뉜 결과였다고 주장합니다.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? 자,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파헤쳐 볼 거냐? 총 5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.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던 새로운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요. 그 결과가 어떻게 남성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또 역할의 경계를 만들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남겼는지까지 쭉 추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산업혁명입니다. 근데 이걸 그냥 기술이 좀 발전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이건 뭐랄까 거대한 지진 같은 거였어요.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사회의 땅을 그냥 통째로 뒤흔들고 모든 규칙을 완전히 새로 써버린 거대한 리부트였다고 할 수 있죠.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펄펄 끓는 용광로,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. 이 새로운 경제의 심장부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? 네, 바로 힘이었습니다. 아주 자연스럽게 강인한 육체가 곧 생산성이자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린 거죠. 자,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곧장 집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바꾸는 힘이 됐죠. 이 경제의 변화가 어떻게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족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물론 가부장제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. 하지만 산업시대는 여기에 돈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어줬습니다. 밖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사람, 즉 남성 가장. 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. 이제 가정 내 권력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막강한 권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. 바로 감정을 잃어야 한다는 거였죠. 가장은 언제나 강해야 했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. 이 권력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꽁꽁 숨겨야만 했던 이 역설,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마주하게 될 아주 중요한 그림자입니다. 가정에서의 절대적인 권위는 담장을 넘어서 더 넓은 사회로 쭉쭉 뻗어나갔습니다. 남성들의 힘이 어떻게 경제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독점 체제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. 결국 공식은 간단했습니다. 돈을 버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. 그 힘은 단지 집안일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. 마을회의에서부터 국가 정책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부가 권력을 낳고 그 권력은 다시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. 그리고 그 시스템은 또다시 부와 권력을 강화시켜주죠. 개인의 부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하는 도구가 되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완벽한 순환고리인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권력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니까 세상은 말 그대로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. 남성들이 사는 공적인 세계와 여성들이 사는 사적인 세계로요.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. 왼쪽을 보세요. 기회와 경쟁, 정치가 있는 바깥 세상입니다. 오른쪽은요? 평온하지만 고립된 안쪽 세상이죠. 남성들은 사회를 만들고 움직이는 주체였지만 여성들의 세상은 저 집안, 4개의 벽을 넘어서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. 여성들은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. 그들의 정체성은 늘 누군가의 아내, 누군가의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됐으니까요. 자신의 이름과 모습은 그렇게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. 그리고 19세기의 법은 이 분리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놀랍게도 당시 유럽 여성은요, 남편 허락 없이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소송을 제기할 권리조차 없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.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. 이게 바로 그 시절 오직 남성들만이 오를 수 있도록 허락된 기회의 사다리였습니다.
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력과 기회가 주어졌고요. 그 힘은 다시 다음 세대 남성들에게로 이어졌죠. 여성들은 그저 사다리 아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남성 중심의 세계. 그렇다면 이 시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특권뿐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 날카로운 칼날의 다른 면에는 억압이라는 서늘한 그림자도 함께 있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. 우리는 이 시대로부터 대체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? 빛나는 특권의 역사일까요?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의 족쇄일까요? 그 유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. 자, 이게 바로 동전의 뒷면입니다. 정상에 서기 위해서,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톱니바퀴 위를 달려야만 했던 남자들. 약점을 보이는 순간 바로 뒤처진다는 그 공포.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감옥 아니었을까요? 결국 이겁니다. 남성에게 권력이라는 저울추를 기울여준 바로 그 시스템이 다른 한쪽에는 무거운 심리적 족쇄를 채웠던 거죠. 이 역설적인 유산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누는 모든 대화의 진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.